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에 태어나 1890년에 생을 마감한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반 고흐는 강렬한 색상과 감정적인 표현으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들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전에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사후에는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내면의 고통과 투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불안정한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5점을 감상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은 1887년 반 고흐가 파리에 머물던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파리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의 중심지로 반 고흐는 이곳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예술적 기법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예술적 표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은 그의 색채 사용과 붓질 기법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이 자화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상태와 예술적 탐구 과정을 작품에 담으려 했습니다. 특히 자화상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붓질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외모 이상의 그의 정신적 상태와 예술적 열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 작품은 강렬한 색채를 특징으로 합니다. 반 고흐는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인물의 얼굴과 배경을 표현했으며 이러한 색감은 그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짧고 두껍게 칠해진 붓질은 반 고흐 특유의 스타일로 작품에 독특한 질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붓질은 작품에 표현된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는 인물의 얼굴이 캔버스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람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집모자는 인물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이 자화상은 반 고흐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탐구를 나타냅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진지한 표정은 그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집모자는 농촌 출신인 그의 농촌적 배경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상징하며 이는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작품은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예술적 열정이 엿보이는 창으로서 그의 삶의 여러 측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 색채, 붓질, 구도 등을 천천히 음미하며 감상해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마담 룰링과 그녀의 아기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일상적인 삶의 장면과 감정을 포착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1888년경 프랑스의 아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반 고흐는 아르에 머물며 보다 밝고 생동감 있는 색채를 탐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반 고흐의 예술적 전환점으로 자연과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그의 색채와 붓질이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보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 작품은 강렬한 색채를 특징으로 합니다. 반 고흐는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인물의 얼굴과 배경을 표현했으며 이러한 색감은 그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짧고 두껍게 칠해진 붓질은 반 고흐 특유의 스타일로 작품에 독특한 질감과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붓질은 작품에 표현된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는 인물의 얼굴이 캔버스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람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집모자는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모성과 가족의 따뜻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은 친구이자 우체국 직원이었던 조셉 룰랭의 아내와 아기를 그린 것으로 반 고흐는 이들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삶의 따뜻함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그가 당시 느꼈던 고독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림을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 색상, 붓질, 구도 등을 천천히 음미하며 감상해보세요.
세 번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이리시입니다. 이 작품은 1889년 프랑스 생폴드 모솔 정신병원에서 그려졌습니다. 반 고흐는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곳에서 그림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자연의 주제를 많이 다루며 이 작품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반 고흐는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윤곽선과 대담한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연과 식물에서 감정적 안정과 영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포착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위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이리스의 형태와 색채는 그의 예술적 표현 욕구와 더불어 내면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 작품은 강렬하고 풍부한 색채가 특징적입니다. 보라색 아이리스와 녹색 잎사귀 그리고 배경의 흰색과 노란색이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색채는 삶의 풍요로움과 자연의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반 고흐 특유의 짧고 활기찬 붓질이 사용되어 꽃의 질감과 형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붓질은 작품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는 아이리스의 다양한 방향과 위치는 작품에 리듬감을 더합니다. 이는 자연의 혼돈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려는 반 고흐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겨진 생명력을 찬미하는 작품입니다. 꽃의 다양한 형태와 색채는 반 고흐의 감정 상태와 자연에 대한 그의 경외감을 나타냅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보라색 아이리스 중 하나가 흰 꽃과 함께 배치된 구도는 그가 느끼던 고독과 차별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 색상, 붓질, 구도 등을 천천히 음미하며 감상해보세요. 네 번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입니다. 이 작품은 1889년에 그려졌으며 반 고흐가 프랑스의 생폴드 모솔 정신병원에 머물던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반 고흐는 자연의 풍경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붓질을 통해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연의 풍경을 다양한 시각과 기법으로 탐구하며 자신의 감정 상태와 예술적 비전을 융합시키고자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연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의 거대한 힘과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반 고흐가 느꼈던 감정적 고요와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강조하고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특히 사이프러스 나무는 그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색채 측면에서 작품은 강렬한 색채 대비를 특징으로 합니다. 푸른 하늘과 녹색의 사이프러스, 황금빛 밀밭이 대조를 이루며 이러한 색채는 자연의 생동감과 반 고흐의 감정적 표현을 강화합니다. 또한 반 고흐 특유의 강렬하고 유동적인 붓질이 사용되어 하늘과 구름, 나무, 밀밭의 질감과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붓질은 작품의 리듬과 에너지를 부여하며 자연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화면의 중심에서 위로 뻗어오르며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을 주제로 합니다. 작품 속의 밀밭과 사이프러스 나무는 생명력과 영속성을 상징하며 반 고흐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밀밭의 황금빛 물결과 나무의 강인한 모습은 자연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동시에 그의 내면의 불안정함과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정적 표현의 절정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그의 예술적 탐구와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 색상, 붓질, 구도 등을 천천히 음미하며 감상해보세요.
5번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정신병원의 복도입니다. 이 작품은 1889년에 그려졌으며 당시 반 고흐는 프랑스 생폴드 모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로 정적이고 내성적인 주제를 다루게 만들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감정적 상태와 주변 환경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정신병원에 머물면서 경험한 감정과 일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반 고흐는 이 작품을 통해 고립감과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복도라는 제한된 공간은 그의 내면에서 느끼는 구속감과 단조로운 일상을 상징합니다. 색채 측면에서 작품은 어두운 색조와 제한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색채는 그의 내면의 고요함과 불안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또한 반 고흐의 붓질은 비교적 차분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복도의 차가운 질감과 정적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는 복도의 길고 직선적인 구도는 공간의 깊이를 강조하며 시선을 자연스럽게 작품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이는 그의 고립감과 끝없는 기다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작품은 정신병원에서의 단조롭고 고독한 생활을 묘사합니다. 복도의 끝없는 연속성과 닫힌 공간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그의 내면의 불안정함과 고립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의 정신적 고통과 예술적 탐구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 색상, 붓질, 구도 등을 천천히 음미하며 감상해보세요.